조금 전에 최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제가 만든 GPT는 당신이 만든 GPT와 전혀 다릅니다. 요석 저자님이시고요. 책 구성은 크게 이제 파트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돼서 첫째는 이제 초 개인화 맞춤 챗GPT를 만들다. 그 다음에 나만의 AI 챗봇 GPT 만들기고요. 두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세 번째는 나만의 지식과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날리지하고 액션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외부 데이터 연결하는 부분까지 이어지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나만의 GPT 세상에 알리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은 그냥 되게 이제 뭐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 2, 3 파트 3개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책 자체는 이렇게 되게 실습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설명하는 것보다 실습으로 넘어와서 해서 시트하고 화면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이야기가 발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GPT 4.5 발표 후에 이제 또 용어적인 개념들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그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GPTs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GP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GPT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GPTs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이런 탐색 같은 경우도 GPT 탐색으로 바뀌었고, 크리에이트도 만들기, 뭐 컴피규도 구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가지고 한글로 다 표현이 되는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쭉 살펴볼 부분들은 이 지금부터는 이제 GPTs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GPT로 이야기하면은 GPTs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살펴볼 건데 GPT 시작 화면부터 시작해서 구성, 목록, 그다음에 GPT 스토어 시작하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GPT를 잘 활용하는 부분들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맞는 챗봇을 GPT를 만드는 것도 하나이지만 이미 잘 만들어진 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퍼널과 관련돼 가지고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 그다음에 카피라이팅 하는 거, 그다음에 퍼널 설계하는 거,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지고 봤는데 한 10개 정도를 찾아서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나오는 퀄리티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는 형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형태의 GPT를 주로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먼저 만들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 보는 것 자체가부터 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난리지를 넣어서 나에게 맞는 챗 GPT를 만들어 보는 것들이 또 두 번째 해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이야기를 첫 번째 구성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직접 화면을 들어가서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챗 GPT에서 GPT-3를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메뉴에 GPT 탐색이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GPT 스토어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먼저 어, 최상위 선택 항목, 이 부분은 이제 오픈 AI가 선택해서 최근 만들어진 GPT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 추천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인기 있는 거 뭐 이렇게 작성자 해서 이렇게 쭉 항목을 구성되어서 안내해주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고 또 평을 달아준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상위 선택 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 항목별로 있습니다. 글쓰기 항목, 생산성, 연구 및 분야, 교육,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래밍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항목에 해당되는 또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뭐 이거는
그 다음에 생산성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연구 및 분석에 관련된 거, 또는 교육에 관련된 거, 뭐,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시면은 현재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주로 인기 있는 것들을 직접 들어가서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바라는 그런 어떤 답들이, 즉 생성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첫 번째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측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 GPT라는 게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면은 쭉, 이거는 이제 내가 만든 GPT들이 쭉 나오는 것들이고요. 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주로 내가 직접 생성한 GPT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쭉 항목들이 나오는 거, 최순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바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바로 이제 내가 만든 거를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GPT에서 GPT 만들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GPT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도 우측에 있는 만들기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아까 나의 GPT 항목에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신 것처럼 GPT 탐색에서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만들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글쓰기 분야는 가장 아까 보시겠처럼 라이팅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라이팅 포 미라는 거가 나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한 300만 원 이상의 대화 기록이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맞춤형 콘텐츠를 생산해 주는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성형 콘텐츠 부분에서는 AI 휴머니즘 프로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카피라이팅 뭐 GPT 같은 경우는 광고 문구 작성해 주는데 특화된 GPT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아까 카테고리별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나온 부분들이 저자가 추천해 준 부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상단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바로 직접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직접 나의 GPT를 만들 때는 이렇게 먼저 잘 만들어진 분야, 카테고리로 잘 만들어진 분야를 한번 직접 사용해 보면서 거기에 따른 인사이트들과 활용 방법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마 벤치마킹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GPT 기획하기입니다. 나만의 GPT 기획하기는 부분에서는 첫째 출발점은 결국 뭐냐, 기획 단계에서 내가 만든 GPT를 통해서 사용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GPT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뭐 자세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적인 GPT 기획의 핵심 요소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위에 나온 이야기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 대상 사용자를 분석하는 것, 뭐 그다음에 핵심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T 아이디어에서 기획에서 출시까지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한 5가지 단계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앞에 이야기하고 크게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 기획하는 단계, GPT 직접 개발하는 단계, 그다음 테스트 검증하는 단계, 그다음 스토어 출시하는 단계, 뭐 지속적인 업데이트하는 것, 즉 뭐 스토어가 한번 만들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사실 지침을 바꿔주면서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만의 GPT 만들기 위한 전체 과정 부분입니다. 전체 과정으로서 크게는 아까 뭐 이야기했던 4가지 만들기, 테스트하기, 스토어 출시하기, 그 다음에 GPT 사용해서 개선하기 부분들인데요. 자, 먼저 GPT 편집 실행할 부분들, 이 부분도 이제 먼저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직접 그 화면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직접 같이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건 2가지 방식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GPT 빌더를 활용해서
대화만 하게 되면은 그 설정값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대화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바로 GPT가 초보자가 바로 대화 방식만 하더라도 GPT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첫 번째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빌더를 활용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편집 게임 구성 탭을 이용해서 설정 내용을 하나하나씩 입력하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빌더를 활용해서 만들더라도 이 구성 탭의 설정 내용은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를 수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하더라도 사실은 이 빌더를 활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뭐 내가 어떤 방향이나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라 GPT 자체에서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뭐 만드는 걸 처음 만들 때 아니라 실습으로 해볼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직접 만든다면은 바로 구성 탭에서 있는 설정 내용을 직접 입력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하고 접속 방법이 이렇게 바로 URL로 바로 접속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두 가지 접속 방법 외에도 이렇게 chat openapi.com GPT 에디터로 하면은 바로 GPT 생성 화면으로 바로 직접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접속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빌드를 활용해서 대화를 갖고 쉽게 만드는 방법인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이런 네 번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챗봇의 종류를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워런 버핏과 같은 이런 투자 조언과 챗봇 만들어줘 이러면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 조언과 관련 챗봇을 만드는 거를 바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GPT 이름하고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고요. 여기서 이름이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이름으로 괜찮습니까? 추천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필도 달리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GPT 대용 수정할 것들 있는 것들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렇게 실행하면 바로 완성이 돼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책에서 나온 것처럼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 조언과 책법 만들어줘라는 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방법은 GPT 탐색에 들어가서요. 여기서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택이 어떻게냐 구성부터 선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과 같은 만들기로 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만들기를 선택을 합니다. 만들기 선택하면 영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 한글로도 바로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신 것처럼 바로 도움이 되고 만들어줍니다라고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요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 이제 만들고 싶은 걸 넣겠습니다. 아까처럼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 조언과 챗봇을 만들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직접 만들어주기 시작을 해요. 이게 바로 우측에 생성된 게 보이시죠?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시작 문구도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바로 연결되는 게 잠깐만요. 얘가 한글이라서 잘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구성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름부터 시작해서 설명하고 지침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대화 스타트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다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처음 만들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쭉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답변만 하면은 쭉쭉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만들기까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기가 바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 과정이 지금 보여지지 않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도 바로 생성을 해서 추천해 주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만들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공유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나만 볼 수 있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고 GPT 스토어에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계속 하면은 게시할 수 없다라고 나오네. 왜 게시할 수 없을까요? 이게 아마 저기 브랜드 있는 사람의 명칭을 써서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괜찮았는데 이번은 그게 필터링이 됐나 보네요. 예를 들어서 명칭 자체가 공식적으로 브랜드가 있는 거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네네네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는 잘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또 필터링 됐나 보네요. 자, 그런 형태로 지금 하신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게 또 한글로 워렌 버핏을 한글로 썼으면 또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한글로 이제, 썼으면 예, 네. 원래 이 사람의 실제 이름과 네네. 그거를 뭐요, 약간 실제로 다른 나라 언어로 썼을 때도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는 다음 번을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성 탭에서 설정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서 GPT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설정 내용 입력하고 거기에 내 이름하고 설명 입력하고 그 다음에 지침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화 스타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GPT 고급 기능인 지식, 기능, 작업에 대한 거를 설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뒤에 가서 자세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프로필 이미지 만들고 GPT 스토어에 출시하기, 그 다음에 공유하기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한번 직접 보시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만들기로 들어가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큰 소리 내는 걸 진짜 병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애들 있는 데서는 싸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애들 자면 그러면 진짜 이렇게 허리를 바닥에 최대한 더 웃긴 거는 앞걸음도 오고 뒷걸음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고요. 지침은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이제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더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침은 결국은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검색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역할을 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보여주고 뭐 마지막에 톤앤 매너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을 지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화스터는 아까 또 보셨죠, 그죠? 여기서 4가지까지 넣을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요. 톤을 왜 그러세요? 아직도 플랫폼의 수수료가 하나 만들어지면 바로 밑에 칸이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우측에 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그죠? 아래 바로 이게 바로 이제 대화 스타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은 처음에 뭘 질문하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그런 궁금한 분들을 바로 눌러서 스타트할 수도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많은 걸 찾아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질문을 하는 형태를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세일즈나 이런 거 같으면 뭐 무조건 들어갔을 때 어떤 다른 질문 하더라도 업종이 어떻게 되세요? 뭐 아니면 뭐는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한 4가지 정도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형태로 또 이렇게 구성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느냐?
지침에 그런 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질문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거꾸로 질문해 답변을 요구해 뭐 이런 식으로 지침을 1, 2, 3, 4를 주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먼저 거기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지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지식은 뭐냐면 이제 난리지라고 그러는데 되게 이제 사실 이게 핵심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에 그 정보들을 근간으로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520메가를 20개 정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첨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보를 넣은 다음에 질문했을 때 여기에 첨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해줘. 만약에 지식이 입력한 것의 답변이 없다면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침에 넣게 되면은 그렇게 지침에 따라서 답변을 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질문에 대해서 뾰족한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지식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존에 여기서 썼을 때 저도 이제 만든 챗봇이 있는데 그걸 할 때 이제 이런 텍스트 파일들을 쭉 구성해서 집어넣었거든요.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첨부를 해볼게요. 그냥 참고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첨부를 하게 되면 쭉 이게 첨부가 될 수 있고 첨부한 거는 지울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자료들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자료를 한 번에 너무 뭐 512기가까지 한 번에 올릴 수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올리면 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작게 잘라서 올리시는 게 더 효과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웹 브라우징 기능과 달리 여기 달리 3가 기능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드 인터프린터 및 데이터 분석인데 이 부분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요거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추가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또는 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웹 브라우징 기능은 뭐 지금 챗GPT가 작년 10월 달까지더라고요. 뭐 어제는 그저께 검색을 해보니까 10월 달 정도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최신 정보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답변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웹 브라우징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웹 브라우징 기능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빙에 연결돼 있어. 빙 검색에 연결돼 있다 보니까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이 이렇게 디테일한 검색 자체가 검색의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럴 경우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할 때는 그냥 웹 브라우징 기능을 쓸 수 있지만 뒤에 가서 만약에 API를 우리가 뭐 검색인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연결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꺼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뭐 그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바로 액션스라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최신 것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적인 검색 기능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빙 검색인데 나는 빙 검색 말고 오히려 구글 검색이나 그죠? 아니면 네이버 검색이나 아니면 유튜브가 잘 검색되도록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검색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거를 이제 API라는 기능을 통해서 연결해서 그 기능들을 통해서 검색된 답변들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작업이라는 기능이에요. 이 부분도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또 자세한 영역을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뒤에 가서 설명드리고요. 지금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만들게 하게 되면 바로 만들기가 돼요. 그리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만 할 수도 있고 여기서 GPT 스토어라고 선택하게 되면 바로 GPT 스토어에 지금 등록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그 앱을 만들더라도 앱을 등록하는데 되게 까다로운 과정과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지금 클릭하면 바로 GPT 스토어에서 바로 검색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GPT 스토어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자, GPT 보기 한 다음에 여기서 퍼널 마케팅 지식이라고 검색을 바로 해볼게요.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퍼널
바로 검색되죠. 검색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바로 스토어에 등록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스토어에 등록하는 것 자체가 처음 이제 이 GPT를 지금 활용할 때 스토어에 올리는 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건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GPT를 만들어서 내가 내 업무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거를 좀 잘 고민하고 설계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퍼널 마케팅과 관련돼 있는 거를 여기에 날리지 아까 지식에다 넣고 그걸 갖고 만들었을 때 내 스스로의 업무에 되게 효과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뒤에 한번 진행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트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쭉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쭉 단계를 거쳐서 만드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시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를 한번 쭉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쭉 설명드리는 건 책에 나와 있는 지금 거를 제가 요약해 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해서 AI 비서를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 GPT 부분들, 특히 이제 챗GPT 같은 경우를 만들 때 더 중요해진 게 바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까 지침이라고 보셨잖아요, 그죠? 그 지침을 결국은 설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설정을 통해서 만드는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질문에 더 정교한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의 핵심이 바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지만 더 똑똑한 GPT를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이 바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역할은 뭐냐, 가장 중요한 역할인 지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침이 곧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여한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AI에게 내리는 명령이 바로 프롬프트고, 그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기술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설계하는 방법, 그죠? 설계하는 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설계도를 만드는 거와 프롬프트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뭐다? 사용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괄되게 응답하도록 하고 경험은 사용자들에게 어떤 경험을 개선하게 해주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역할로서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설계 방법은 뭐 간단 명료하게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쓰는 거하고 간단 명료하게 쓰는 거하고 사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 들어가 있으면 결과가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쓸수록 훨씬 더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명확한 지시문을 작성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예시를 포함하는 한 지시문을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변 길이 또는 서술형으로 쓸지 아니면 글머리 기호를 사용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글을 쓸지 재밌는 글을 쓸지 같은 이런 의도들을 포함하면은 GPT 스타일은 인지하고 답변을 재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세부 내용 포함하기,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기, 무엇을 해야 할지 초점을 맞추기, 그 다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도 명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침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뭐뭐뭐뭐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꼭 포함되는 경우를 대부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피드백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뭐 꼭꼭무라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할 때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프롬프트 설계하는 부분들은 이게 문장형으로 쓰는 것도 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조화된 프롬프트가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문장형 프롬프트가 오히려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첫 번째가 역할에 대한 지정이고요. 두 번째가 맥락을 설정하는 거, 세 번째가 프레임워크 활용하는 거, 네 번째가 지침 설정하는 거, 다섯 번째가 제약사항 설정하는 것, 여섯 번째가 길이를 지정하는 것, 그 다음 톤을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별과 형식 지정하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시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중요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 바로 이런 9가지 요소로 저자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첫째 역할 지정. 이게 이제 롤 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페르소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너는 10년 경험을 한 마케터야. 그리고 랜딩 페이지를 수차례 설계해봤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험자로서 답변을 해줘. 딱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GPT가 답변 자체를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전문적인 관점에서 수행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거 첫째가 바로 이 역할 지정을 해주는 게 가장 처음 시작하는데 역할 지정을 규정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게 나오죠. 당신은 구글 SEO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블로그 컨텐츠 코치야. 그래서 이걸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그냥 일반 GPT 한번 넣어볼게요.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는 거에 대한 걸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반 GPT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침에 넣지 않았지만 지침에 이런 내용을 넣었을 때, 자, 이렇게 역할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여기 요청한 대로 그 항목들을 맞춰서 더 체계적인 답변들을 구조화시켜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문을 할 때도 챗GPT를 써서 질문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설정만 몇 가지만 하더라도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더 정교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역할 지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맥락의 설정입니다.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맥락 부분에서 결국 GPT한테 어떤 상황이나 맥락의 정보를 제공하여 응답을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바로 맥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인 목표를 준다든가 대상 고객을 설정한다든가 또 답변을 할 때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줘.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맥락을 설정하는 거랍니다. 이런 맥락을 설정해주면 그 맥락에 맞춰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훨씬 질문하는 거에 답변 자체가 정확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맥락 중에 프레임워크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예를 들어서 너 수학 분석 관점에서 시장 분석을 해줘, 고객 분석을 해줘, 이런 식으로 경쟁사 분석을 해줘. 아니면은 뭐 스마트 관점에서 목표 설정을 해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줘. 링 캔버스를 활용해줘. 뭐 가치지 않은 캔버스를 활용해줘. 이런 프레임워크를 주게 되면은 이미 챗GPT는 이런 프레임워크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질문하는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사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어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맥락을 주는 거죠. 목표는 뭐다? 대상은 뭐다? 사업 계획서는 뭐다? 이걸 한번 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답변 어떻게 하는지. 자, 여기서 또 새로운 창을 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하네요. 이걸 바로 멈출 수 있는 거 기능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한글로 해달라고 그럴게요. 여기 링 캠퍼스 모델을 기라고 딱 아예 설정을 하고 답변이 들어가는 걸 보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잘 활용을 하면은 훨씬 정교한 답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GPT를 만들 때 그런 지침들을 넣어주게 되면은 답변이 훨씬 정교하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침 설정에서는 이제 첫 번째 명확한 지침을 설정해 준 거, 두 번째는 단계별로 설정해 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네, 뭐 여기 나왔죠. 롤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줘서 질문할 때 훨씬 더 답변이 잘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침 요건, 다섯 번째 제약사항을 설정을 해준 겁니다. 제약사항은 GPT가 특정 작업을 실행 조건을 정의해 주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PT가 생성해 줘야 될 길이를 몇 자 내로 해줘.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책을 쓸 때 같은 경우는 새창에서 최대한 우리가 한글로 나올 수 있는 글자 수가 2,000자에서 3,000자입니다. 그러면 몇 자 내로 그거를 써줘 이러면 훨씬 더 그거를 다양하게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이를 설정해 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 보면 어조나 스타일 같은 걸로 나오죠. 저는 이제 사실 놀랐어요. 이제 챗GPT가 20대가 쓰는 그런 용어들을 예시를 보여주고 쓰면은 정말 그 20대가 말하듯이 그런 어조를 그대로 써서 글을 너무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세 번째가 정보의 제공 방식을 구체화시켜줘.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설정해줘. 다섯 번째가 데이터 정보의 출처를 명시해줘. 이런 것까지도 다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어를 지정해줘. 한글로 해줘. 아니면 이런 언어를 지정해주면 그 언어에 맞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지정해줘. 그 다음에 톤을 지정해줘. 특히 톤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초등학교 6학년도 알 수 있는, 중학교 3학년도 알 수 있도록 친절한 톤으로 해줘. 친근한 톤으로 해줘. 아니면 격려하는 톤으로 해줘. 이런 전문가적 톤으로 해줘. 이런 톤 앤 매너 자체도 그대로 반영해서 해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톤 같은 경우는 예시를 들어주면 그 예시에 맞춰서 더 잘, 모든 용어의 끝에 용자를 붙여서 해줘. 이러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구에서 응원의 글을 꼭 써줘. 이러면 꼭 응원의 글까지 넣어주는 그런 친절함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톤 지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쭉 살펴본 9가지, 그죠? 7가지, 그 다음에 결과 형식을 지정해줘. 결과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할 콘텐츠의 최종적인 형태를 명시하게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형식과 구조를 하는 것, 여기 보면 이제 헤더를 해줘, 표로 해도 그래픽 가진 이런 형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차트 같은 경우도 있고, 정보를 표현한 방식 같은 경우도 있고, 그죠? 결과 형식에 대한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시입니다. 역할 지정, 맥락 지정, 그 다음에 제약사항 지정, 그 다음에 결과값 유형, 항목 이론, 항목 예시. 이 프롬프트가 아까 쭉 설명한 부분에 대한 책에 나온 예시를 제가 포함시켜서 보여드린 겁니다. 마지막에 예시입니다. 예시를 유사한 스타일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들로 예를 해주게 되면은 그 예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양한 프롬프트를 시도해보고 목표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서 해보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롬프트를 너무 이렇게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적 관점에서 이렇게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사람과 대화한다는 관점을 생각을 하면 더 쉬운 것 같아요. 아까 쭉 9가지가 나열한 부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제안하거나 제안서를 쓰거나 할 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고 또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을 잘 활용해서 써보면은 내게 맞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프롬프트 기법들을 이해하고 그걸 좀 잘 활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9가지 부분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직접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챗봇을 만드는 과정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말로 설명한 부분은 충분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GPT 기능이라는 거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브라우징 기능, 그 다음에 데일리 기능, 그 다음에 코드 인터프린터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필요하면 열고 필요하면 닫고 하는 기능들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나만의 지식과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다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게 저같이 문과생도 이과생만이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활용의 기술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 되게 제약됐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경험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내가 가지고 있던 파일이나 이런 걸 첨부해서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20개 파일을 512메가씩을 20개까지 업로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지식 기반
답변을 위한 지침을 좀 더 상세하게 넣을수록 이 지식을 잘 참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은 뭐 핵심적인 추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죠? 뭐 이제 여기 이제 레그라는 전문적 용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회사에 DB가 구축되어 있다면은 그 DB를 뭔가 질문했을 때 효과적으로 검색해서 그 DB에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시스템 DB를 설계해서 그걸 구축하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이 바로 이 레그라는 기술인데, 바로 그런 걸 이제 전문적인 개발 인력만이 할 수 있었던 건데, 바로 GPT에서는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파일을 올릴 때 그런 파일을 잘 구조화시켜서 질문을 할 때 효과적으로 파일에 있는 거를 GPT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논리적 구조로 잘 파일을 업로드만 해놓더라도, 아니면 그 업로드하는 파일들을 그렇게 목록을 잘 정리만 해놓더라도 훨씬 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레고와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바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고에서 뭐 시멘틱 검색 이런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식 기능은 추가적 지식을 제공해서 지능적인 검색을 통해서 GPT가 더욱더 강력한 도구를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크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API입니다. API. 여러분도 API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그래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서로 연결해 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이런 역할로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제피어잖아요. 제피어가 그다음에 A라는 소프트웨어와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에 들어와 있는 고객 정보를 가지고 제피어를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문자를 보내거나 그다음에 또는 뭐 카카오톡 채널 톡이나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제피어가 이런 API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식당을 예를 들어 가지고 고객 손님이 와서 웨이터한테 부탁을 하면 웨이터가 그 주문을 가지고 주방에 넣어주면 주방이 요리를 갖고 오면 다시 고객한테 전달해주는 이 웨이터의 역할과 같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API로 할 수 있는 것들 부분들도 뭐 이런 데이터가 확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GPT가 가장 최신 정보 같은 경우는 학습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거는 우리가 검색에 질문해도 답변을 못 얻을 수도 있고, 또 GPT가 모든 영역의 모든 정보를 다 학습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냐 우리 회사만이 갖고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까 지식으로 집어넣어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PI로 특정한 곳에 있는 곳에 API를 연결해서 그쪽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업무를 또 한번 자동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크게 4단계에 거치는데 API를 신청하고 작업을 생성하고 GPT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완성된 걸 테스트하는 것들이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1단계 사용할 API를 신청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웹파일럿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기서 여기가 뭐냐면 검색을 하고 그걸 요약해주는 형태의 API를 연결해주는 바로 API가 웹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작업을 생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작업을 생성을 하고 3단계 그 다음에 새 작업 만들기로 들어가고 작업 생성하고 작업 생성인데 인증하고 그 다음에 API 접근하기 위해 인증 방법하고 이렇게 해서 쭉 스케줄을 가지고 쭉쭉 하는데 지금 시간이 9시 48분이네. 제가 이걸 하는 거를 위원을 직접 실현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럼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여주면서 그냥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이걸 아까 제가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다 직접 등록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요 9개 단계를 거치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9개 단계가 끝나면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10단계면 여기 개인정보 보호 정책까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를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직접 이제 그 9개 단계별로 지나가면서 직접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웹문서 요약 GPT 실습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자, 클릭하기 전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수정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수정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기 시작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이름을 먼저 넣어줬죠. 여기 구성해서 웹문서 요약 GPT 실습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으로 웹파일럿을 이용한 웹문서 요약 GPT라는 걸 설명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침은 뒤에 나오면 이제 지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자가 만들어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저자가 만들어준 기준을 그대로 지침에서 여기 넣었던 겁니다. 자, 그럼 저자가 만들어준 지침을 한번 보면은 뒤에 보면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또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침을 이제 저자가 제시를 해줬어요, 책에. 그래서 롤부터 시작해서 컨텍스트, 다이로그 플로우,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제약사항, 결과값 지정까지도 이렇게 다 저자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작성하는 것에 대한 원칙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를 해 놓은 겁니다. 지침을 이대로 복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대화 스타트는 그냥 웹문서 요약이라고 하나만 넣었어요. 하나만 넣고, 그 다음에 지식은 여기 따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중요한 게 이제 핵심이 웹사이트를 등록해서 그걸 갖고 와서 직접 요약해 주는 것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식을 넣지는 않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능 부분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웹 브라우징을 껐어요. 왜 그러냐면은 둘 다 켜놓게 되면은 챗봇이 어떤 걸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답변을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우징을 통해서 할 때는, 특히 뭐 네이버 연결이나 구글 연결 이럴 때는 꼭 이렇게 웹 브라우징을 꺼두시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웹 브라우징을 꺼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업이라는 게 있죠. 작업이라는 것을 클릭해 보면은 여기 꽤 복잡한 이런 코드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 제가 직접 이렇게 뭐 스키마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요. 여기선 URL을 통해서 제가 직접 갖고 오는 과정을 거쳤어요. 여기 보면 URL에서 가져오기라는 게 있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아까 우리가 여기 했던,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URL을 입력을 해서 가져오기라는 거를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이 주소가 바로 웹 파일럿에서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URL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붙여 넣는 겁니다. 붙여 놓고 난 다음에 가져오기를 딱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여기 가져와서 스키마를 입력해 줘요. 그래서 여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보면 URL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인증의 종류가 있는데, 인증 종류 클릭하면 없음, API 키, 그다음에 us라는 것들이 있는데 없음을 기본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URL 가져오기 눌러서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키마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밑에 이렇게 가능한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걸 쓸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웹페이지 리더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 정책이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 개인정보 정책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정책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사이트 있죠. 자, 책에서는 아예 그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사이트 주소를 받아놨는데 아까 노트북에다가 제가 다 받아놨네요. 제 노트북 갖고 밖에서 지금 발표 작업을 하느라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따로 제가 그거는 설명 안 드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API라고 있죠. API라고 있는데 여기에 API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있죠. 프라이버시 폴리시가 있죠. 요걸 그냥 복사해 가지고 아까 거기에 넣으시면 돼요. 여기 제가
창을 열어놨네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딱 하면은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아까 그 9가지 절차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연문서 요약 실습해서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9가지 단계가 끝나면 여기가 다 끝난 거죠. 이렇게 프라이버시 정책까지 넣어주면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사이트를 넣었을 때 정말 요약을 해주는지 한번 책에서 나오는 건데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 사이트를 놓고 요약을 해주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허용하기로, 항상 허용하기로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아까 요 사이트가 지금 저자가 하는 블로그예요. 저자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 이렇게 해서 요약을 딱 해주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넣었더니 얘가 URL을 못 찾는 거예요.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설정한 거는 아마 구글 이런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서 뭘 하는 건지 네이버를 넣으니까 네이버 거를 얘가 블로그를 못 잡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더 한번 나중에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 교수님 그 부분 혹시 아시나요? 그 네이버가 외부에서 자기네 데이터를 서칭하려고 가는 때 그 로봇 네. 텍스트라는 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네네네. 일정 부분은 공개를 해주는데 일정 부분은 공개를 안 해주는 영역이 있어요. 네네네. 특히 블로그 정보들은 쉽게 공개 안 하거든요. 네네네. 아마 그럼 그런 결국 그 네이버 부분을 API를 설정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죠? 대상 타겟에 URL을 네네. 넣었으면 차단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2가지 다를 테스트해봤는데 블로그는 안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안 되고, 근데 저자가 지금 넣어준 링크는 이렇게 요약해주는 형태로 됐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문과생이라서 이런 스키마나 이런 게 되게 낯선데 사실 최 교수님이 최근에 해준 어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게 스키마를 가져와가지고 넣고 그 부분은 API 키를 넣고 이렇게 해서 쉽게 사실은 공유시킬 수 있는 걸 저도 여러 번 해보면서 좀 그래도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여러분도 책을 따라서 해보게 되면은 쉽게 따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스키마들이 이미 공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된 거를 잘 활용하면은 내가 전문적인 이런 스키마를 프로그래밍을 못하더라도 누구나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걸 다양하게 따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따라 해보는 것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사례 따라하기인데 앞에 거와 똑같은 건데 다른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방식인데, 자, 여기 이제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GPT를 만들었던 거 말고 오픈 AI에서 운영하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스키마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여기에 제시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 이렇게 이미 지금 잘 등록돼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GPT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색해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내가 GPT를 등록했으면 내 등록한 GPT를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인증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뭐 여기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 나만의 GPT 세상에 알리는 부분들인데 아직 뭐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좀 일반론들이에요. 그래서 뭐 시선 사로잡기 운영 노하우 나오는데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오픈 AI에서 공식적으로 스토어를 수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명시화시키고 아직 런칭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익화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현재 이런 GPT를 이용해서 내가 마케팅적으로 수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정도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펜만 찐펜 만들기, 상위에 노출시키기 뭐 이런 부분인데 뭐 그냥 가볍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서 저도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공유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